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 그 볼코르를 좀 축소하는 거 때문에 반등했던 거를 다 소진하고 그 이하로 하락했는데, 지난번 6월 13일인가요? 하여튼 그때쯤에 그 급락했던 거를 로빈훗이 밀고 올렸었는데 그 지점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그 지점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아직 그 지점까지는 못 간 상황입니다. 뭐 밀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인데, 이제 다른 지표들 나온 걸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그 가처분 소득입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 이게 5월달 지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3월 줄었다가 4월에 급등했는데, 이게 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한 시가 4월이라 그렇고요. 5월은 이제 재개되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나갔던 게 이제 일부 줄고 그런 것들이 감면돼서 이제 소득이 좀 준상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실질 개인 지출이거든요. 소비 지출인데 잘 보시면 5월달에 반등하긴 했는데 얘가 보시면 3월 수준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떨어지기 직전 2월보다는 뭐 한참 낮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소비가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그 급등이라고 하는 거는 전월 대비 그 정도 급등한 거지, 그러니까 심각하게 떨어졌던 거에 급등세가 센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 시장이 그렇게 좋다, 가계가 소비를 이렇게 활력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표상. 일단 모기지 관련 데이터가 좀 나와서 그것도 좀 볼 건데요. 이건 이제 프레디맥 데이터인데, 여기 이제 2020년 4월 들어, 그러니까 3월까지는 모기지론 그 단독, 그러니까 한 가족이 사는 거하고 여러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 그 두 가지가 사실 3월까지는, 싱글은 3월까지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멀티 패밀리는 이제 4월까지 하락했는데, 드시면 이제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상승, 5월에 상승했어요.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0.8일까지 상승했으니까 5월에.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 Calculated Risk Blog.com인데, 여기는 이제 그 블랙라이트 쪽에서 나온 정보의 데이터를 그래프화한 게 이건데요. 잘 보시면 이제 내려오다가 퍼비어런스, 그러니까 지불료가 내려오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6월달이 됐는데.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재개됐잖아요. 거의 많이.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가는 추세들을 봐줘야 되는데 다시 증가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CGTN? 어딘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쪽에도 이 기사, 동일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 캘리포니아 안에서 그 임대주들이, 그러니까 집을 임대하는 어떤 그 개인이나 사업주들이 이 소송 걸었어요. 뭐 그러냐면 그 사람들 퇴거시키는데 금지시킨 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사람을 들여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퇴거 조치를 못하게 만드니까 강제적으로, 임대인은 돈을 못 받고 사람은 있고, 만약에 자기가 모기지론을 못 내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주택사업자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전으로 갔고요. 중요한 거는 이 기사 이외에 다른 기사에 놓고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를 그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거시킬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퇴거를 하라고 집에서 뭔가를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패턴들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디스, 이건 글로벌 이코닉스 기사인데요. 이제 무디스에서 미 주택시장이 올 후반기에 냉각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택시장이 그 경제를 좀 끌고 2019년도 후반부터 경제를 좀 끄는 동력이었는데, 그래서 주택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택시장이 냉랭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홈 에퀴티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담보 대출을 하고 나면 나머지 그 남는 LTV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데, 미국은 그거를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냉각된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의 소비여력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풀었는데 좀비 일자리 살아났다. 이거 이제 이 안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고용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을이면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단하면 실업률이 급등하고 지출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오래 지속하면 이게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해고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제 미국처럼 이제 실업 수당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가면 고용되면 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걸로 전환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자리가 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돈을 주면 돼요, 월급을.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회주의지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 과정 중에서 그 개인들이 고통받는 개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음 거는요. 이제 이거는 그 프랑스 정부 경제분석가 마르텐 교수 이분인데 이분의 내용인데 아시아 경제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경제 타격이 1차 때하고 매우 다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건 이미 이제 한번 봤었는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확산 때는 지금 상태보다는 나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확산이 되기 전에는 지금보다 나은 상태였는데 한번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간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확산으로 되게 되면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대출이든 뭐 회사채 발행이든 해서 현금을 계속 유보했고 그것들이 이제 상업은행에 그 예금으로 막 계속 쌓여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차트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때 파산하는 기업도 있고 2차 때 근근히 그 재오픈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제 2차 봉쇄들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면 그쪽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파산하는 형태가 또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그 수요 주도형 경기 침체로 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가 위축되니까 그게 경제 시스템을 못 끌고 가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끌고 가는 동력이 소진되고 결국은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경제 시스템이 심각하고, 우리가 주식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V자로 바로 반등할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행정부에서 계속 V자 반등할 거라고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행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고 또 트럼프가 재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장밋빛 립 서비스를 날려야 되거든요. 립싱크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실제 상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이거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뭔가 짓눌리고 있거든요. 수요에 의해서 테스트 수요에서 짓눌리고 있는데 여기 기사 중에 뭐 밑에 쭉 내용이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게 간단히 보면 7시에 열어요. 800명이 전화 받아요. 근데 열자마자 이제 사람 대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7시 7분이면 그날 하루에 받아줘야 되는 1000명이 끝나요, 예약이. 그러니까 7분 만에 예약이 끝난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현재 이제 충분한 어떤 코로나 관련된 테스트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CNN 기사를 좀 보면 여기 이제 파우치 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쏟아지는 어떤 그런 테스트 시스템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테스트가 늘어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테스트하는데 뭐 테스트만도 뭐 100만 원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입원하게 되면 또 코로나 입원해서 치료비의 일부는 뭐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검사료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기사들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료비 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를 박멸하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패턴, 확산이 강해질 때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뉴스, 이제 CNN 뉴스 여기 밑에 보면 적어도 11개 주가 현재 그 재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멈췄거나 혹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확산세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오미터 데이터 보면
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25일자를 보면 그 이전에 가장 높았던 39,000 4월 24일에 39,000을 넘어서 4만 명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파우치 선생이 그랬잖아요. 1차 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1차 유행의 가장 높은 점을 돌파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추세가 만만치 않죠, 진짜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 CDC의 국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실제 통계보다 10배 많을 수도 있다라고 파이낸셜 뉴스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배 많다는 얘기는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대충 한 전체적으로 한 2천만, 2,600만, 2,300만에서 2,6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약 10배가 많으면 2,4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인구의 7%가 감염됐다는 뜻인데 7%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재확산하는 패턴이 눈에 전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아래로 짓누르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 이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락다운 이후에 재개했고, 재개한 것 때문에 전월 대비 좋아진 것,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게 아니고 전월 대비 좋아진 것, 그것도 소비 영역에 일부 급등한 것, 그거 이외에는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이유가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그것도 안 해봤더니 뭐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줬다던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더 줬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지출하는 행위였을 뿐이지, 그 이전에 있었던 소비 행태만큼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비한 패턴, 이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미비한 패턴이라는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안 좋다. 현재 재반 여건들이, 특히 가계 영역들이 안 좋고,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불확실한 게 향후의 움직임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V자 반등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확연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패턴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고,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물론 향후의 주식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특히 요즘처럼 그 동학개미하고 그 로빈훗이 이렇게 등장해서 시장을 막 뒤흔드는 패턴은 과거에는 사실은 없었던 패턴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중국 시장이나 중국의 본토 시장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그쪽은 이제 기관보다는 개인이 영역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선진국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해서 향후에도 이제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을 예측할 때 단순히 윗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역,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쳐다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면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장에,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주가 밑에 흐르는 재반 여건, 경제의 흐름이나 뭐 전체적인 여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흐름, 이런 전체적인 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패턴을 받아들인다면 무시할 수 있죠. 전문가들이 지금처럼 이제 재확산하게 될 거고 전파력이 세질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 동영상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많은 동영상들이 뭐 있다고 전 사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곳에 동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영상들 중에서 그들이 혹시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방향 쪽에 유리한 어떤 패턴의 데이터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좀 투자에 좀 더 도움을 주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